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재씨. 예. 저희가 새로운 그렇죠. 장소에 지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요. 또 녹음을 하는 또 아주 감개무량한 순간인데 그러니까요. 저희 집이에요. 여기. 네. 뭐 또 우재씨가 네. 흔쾌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집을 내어 주셔서 그렇죠. 저희가 뭐 사실 제가 이제 이사할 때부터 약간 저희 집을 좀 새로운 스튜디오로 좀 활용하자. 또 이렇게 뭔가 좀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방식. 언제 어디서든 자다 일어나자마자 또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제작 속보가 체계. 뜬다. 그렇죠. 그럼 뭐 저희가 준비에 따로 할 그렇죠. 필요 없이 뭐 라이브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5분 대기조 같은 원주 아는 척이 언제든지. 네.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뭐 어째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겸사겸사 네.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 저희 집에서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그러니까요.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저희가 뭐 어쨌든 스튜디오로서 갖춰 나가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장비들을 좀 구비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이제 또 벽이 좀 이렇게 허전한데 네. 여기도 이제 뭐 슬슬 한번 꾸며보고 맞아요. 점점 스튜디오로서 약간 구색을 좀 갖춰가는 오. 나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저희 약간 원주 아는 척 방송과 같은 그렇죠. 저희 매회 발전을 나가는 거듭해서 네. 나아져야 할 텐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뭐 새 마음 새 뜻으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문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네.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약간 생각보다 이 원주하는 척에서 저희가 개편 이후로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개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요즘 네. 뭐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은 이게 뭐 시사 팟캐스트 아니냐 거의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어서 네. 그래도 저희가 문화를 또 표방하는 사람들이고 네, 문화 네. 얘기도 할 줄 안다. 맞아요.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 새 코너를 좀 준비했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약간 문화의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렇죠. 그런 코너도 준비했고 아무래도 저희가 일부에 뭐 다양한 뭐 원주통신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대신 전해드립니다만 했었었는데 그게 사실 대신 전해드립니다만 할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렇게 좀 서브 코너를 계속 순환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하다 보니까 대신 전해드리는 거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맞아요.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좀 다른 것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 마침 또 이제 문화 쪽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또 욕심도 생겨서 오늘 겸사겸사 또 새로운 코너, 새로운 서브 코너 한번 선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코너와 함께 저희 원자는 척 66회 1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결국 원주 문화재단이 맡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이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 주체를 원주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요 원주 문화재단으로 바꾸기로 화요일에 결정을 했는데 28일이었죠.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이제 4자 대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는데 시 정부는 이제 보조 사업자 변경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30일까지 인수 인계를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일사천리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 사업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 변경을 추진한다 원주시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문화재단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마치 뭔가 예정이라도 했다는 듯이 아주 갑작스럽게 네, 됐어요.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 사업자의 일탈이라면서 변경되는 보조 사업자, 그러니까 원주 문화재단이죠. 여기와 협력해서 문화, 관광, 전통, 역사 등 원주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를 이제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변경하는 그쵸? 거를. 이게 변경이 승인되면은 문화도시 사업을 계속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원주시의 이러한 변경 방침에 지금 긍정적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체부 승인도 뭐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됩니다. 뭐 지난 화요일에 그 4자 대면 회의를 열고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거의 합의가 된 내용이지 않나. 네. 거기서 뭔가 좀 뭐랄까요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뭐 딜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체부도 사실 초창기에는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들렸었는데 언론보도 통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 그 그러니까요. 가운데서. 네. 어쨌든 이 사실 일련의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상황은 현재 이렇게 됐고요. 뭐 사실상 그냥 뭐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네. 사업 주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원주 문화재단 뭐 저희가 일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원광수 원주시장직 인수위원 출신인 박창호 대표이사 그리고 원주시 파견 공무원인 이 백승희 사무처장이 지금 경영진을 구성하고 네네. 있죠. 그리고 외부 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쵸. 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시민 주도성이 좀 후퇴하고 시 정부의 좀 입김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보이죠. 지금 모양새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뭐 근데 뭐 인터뷰에서 뭐 남기주 문화예술 과장님이 문화도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뭐 밝히셨으니까. 근데 네. 뭐 사실 또 그 같은 또 네. 문화예술가 과장님께서 일전에 또 어느 인터뷰에서 또 시의회 얘기에서는 또 방관이었다 지난 사업들은 또 방만이었다 네. 이런 그리고 뭐 표현도 썼었잖아요.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밝혀드렸듯이 시민 주도에 너무 매몰되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거의 뭐 180도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네. 사업을 약간 이런 걱정이 뭐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뭐 이렇게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게 예상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체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걸 승인해줬다라는 거는 기존의 그런 큰 방향성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뭐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네.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네. 있어요. 기존의 사업의 결을 좀 근데 이게 사실 인적 연속성이라든지 사실 직원들도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재단 그렇겠죠. 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네. 사실이에요. 사실 낙관하고 싶어도.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지금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문화재단의 그 안에 있었을 때 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있다가 거기에 인력이 남고 다시 뭐 분리해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도시 사업을 하던 대부분의 인력이 문화도시 지원센터로 나오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역량과 경험이라든지. 그러면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까지 하면은 거의 뭐 7년 정도, 8년 정도의 그 사업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랬던 사업의 이 내용들 아니면 거기서 맺어진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단절되고 그렇죠. 이제 남은 2년은 새롭게 거의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 직원들도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네.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언론 보도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듣자 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갑자기 업무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안 그래도 지금 과중한 업무들을 하고 있을 텐데 문화도시 업무까지 난데없이 지금 맡게 되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성을 살리고 역량과 경험을 살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기가 어려운. 뭐 직원 더 뽑을 겁니까? 이것 때문에 뭐 효율화하겠다고 하면서 재정 효율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게 맞나 싶은 정책 방향이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인원을 충원한 게 이런 아 뭐 그런가요? 아주 이렇게 미스테리가 큰 풀리나? 그림이었을지. 야, 그럼 좀 네. 무서운데. 어쨌든 원주시의 사실 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뭐 이미 예견된 일이죠. 최근에 이제 원주시 입장을 아주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우리 뉴시스라는 언론의 네네. 일련의 보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아카데미 극장과 문화도시 사업을 연결을 해서 말이죠. 혈세 먹는 하마 프레임을 지금 잘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문화도시 사업에 이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한 또 이제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아카데미 극장도 사실 원주의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이니까 네네. 당연히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그 아카데미 극장까지 포함한 뭔가 사업들을 했는데 왜 거기다 돈을 썼냐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주시가 뭔가 이렇게 문화도시랑 사전에 이제 올해 예산도 그렇고 사업 계속 계획을 같이 짜자고 했던 이유도 결국은 아카데미 극장을 그동안 지원해 왔던 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약간은 뭔가 좀 안 좋게 봤던, 탐탁치 않게 봤던, 눈엣 가시로 좀 여겨서 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갈등이 결국 여기까지 또 커진 측면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시의 사업의 특성상 굉장히 원주의 다양한 기관, 단체, 그렇죠. 아니면 주체들과 연합해 가면서 그게 뭐 원주 테이블의 하나의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걸 예산을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결합을 해서 같이 협업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대부분을 이뤘던 거죠. 원주 그렇죠. 테이블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어떤 원주의 문화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 소수의 어떤 사람들 단체에만 너무 국한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화도시 원주
원주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원주 테이블 같은 36만 5천 개 어떤 문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담아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단체. 네네네. 그러다 보니 뭐 아카데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높은 평가를 또 문체부나 이런 데서 받았던 거고. 네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성과를 완전히 180도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원주시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직접 사업을 하지 왜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투여했느냐. 왜 보조금을 네. 줬냐.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것이 저는 황당하다. 이게 오히려 문체부에서는 잘했다고 네. 좋은 성과 평가까지 줬던 건데 원주시는 질책을 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의아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 아카데미에만 이 보조금이 그러니까요. 마치 모든 비용이 투여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혁신도시와도 같이 협업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네, 곳과 네. 함께 해왔던 거. 네, 뭐 아니면 사회복지에 있는 단체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런 네. 형태로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그게 문화가 굉장히 문화 예술로 한정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그냥 우리 도시 전반의 다양한 영역과 삶 전반에 펼쳐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화도시 따로 떼서 보고 아카데미 극장 따로 떼서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된 흐름이다.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지금 문화 정책 자체가 네네. 그것을 연결지어서 지금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역시 아카데미 극장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위탁 관련해서도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곧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싹 다 엮어서 원주시가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저는 뭐 그냥 전임 시정이 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 주도로 뭔가 해왔던 어떤 이런 문화 정책들에 대해서 어쨌든 원주시가 지금 다 뒤집겠다는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시민 주도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됐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원주시의 문제 제기는 시민 주도면은 그 예산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야지 거기에 뭐 세금이 왜 들어갔느냐 의도가 의심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과연 공감할 만한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과연 이러한 소위 말해서 정책 뒤집기에 동의를 하실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게 된다 보면은 어떤 기관의 협력이나 거버넌스가 더 강조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원주문화재단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형태의 직접 사업들만 더 많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유, 어떤 이유? 왜요? 우리의 강원특별자치도 우리 스테이트. 빈 껍데기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도의원 정수 확대, 뭐 환경 영향 평가 특례, 농지 규제 특례, 강원 첨단 과학 기술단지 조성,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강원형 마이스터 고교 설립 등 이제 강원도 정부가 바라는 핵심 사항인데 이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지금 반대하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특별법 개정안에 137개 조문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80% 반대하고 있다. 거의 다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이럴 거면 특별자치도 왜 줬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봐서는 특히 환경부와 산림청의 반대가 거센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로 이제 권한을 이양하는데 반발한 거죠. 뭐 환경 영향 평가 특례라든지 이런 거. 이걸 다 넘겨버리면 우리는 무슨 일 하냐? 우리 부처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느낌의 반대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야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또 산림청도 전문가들 모여서 이거 하기 힘든데 강원도가 이걸 할 역량과 경험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처들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뭐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원도가 이와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기 때문이지도 않을까.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중 하나가 바로 강원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 부처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난항을 겪는다면 강원도 정부가 기대하는 4월 입법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 지금 보면 사실상 어렵고 4월은 네네. 이미 힘들고 5월이라도 좀 해야 된다. 네네. 이게 지금 근데 5월까지는 돼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6월 11일 이게 되게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지역 곳곳에서. 네, 5월까지는 네.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29일 수요일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상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통과되고 또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촉박하다. 네네. 일단은 강원도 정부는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되 뭐 여의치 않으면 결국엔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또 강원도에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 산림, 환경 등 관련 상임위별로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설득 작업에 지금 나서고 있다. 국방 쪽은 좀 그래도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기호 국방위원장이거든요. 지금 한기호 네네. 강원도 네. 쪽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거기는 좀 설득이 되는데 나머지 쪽은 지금 좀 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선 환경부와 산림청이 지금 가장 좀 거기가 정말 어렵죠. 난관이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지금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지금 현재의 어떤 추진되는 특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 두 부처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와 사실 강원도는 뭐 김진태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악연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5세 케이블카 그 허가 승인부터 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목요일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날에 다음 날이긴 한데 아마 올라갔을 때는 어제겠죠. 목요일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회의가 열릴 때 좀 기대를 해보겠다. 분위기 반전시켜 보겠다는 거거든요. 정부 부처들도 다 오니까.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2년 주기 평가론을 내셨는데 뭐냐면 일단은 강원도에 한번 규제 풀어줘봐라. 다 줘봐라. 특례 줘봐라. 그리고 2년 동안 한번 평가해보자. 잘하면 계속하게 해주고 못하면 다시 회수하자. 2년 주기 평가론을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거 괜찮은데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반영될지가 좀 관심사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원주 입장에서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원광수 시장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좀 추진 중인데 이거 하려면은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거 다 풀어야 되니까. 그쵸. 권한 이양과 특례가 절실한데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어렵다. 지금 먹구름이 끼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 특별자치도마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진짜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네네. 그래서 강원도 정부라든지 원주시 정부의 정치력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지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그때 이제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해주면 모를까. 이 각계격파로 이렇게 정부 부처를 설득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강원도의 지금 정치력을 감안했을 때 맞아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근데 또 사실 이런 상황이 예견된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중앙부처가 뭐 권한이양에 소극적인 거야 뭐 예상 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그쵸. 뭐 네. 넙죽넙죽 주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권한. 이럴 리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긴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면에서는 따로 떼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례나 이런 데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는데 강원도는 수도권과 이게 항상 강원도 환경규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가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서울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 뭐 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자치도가 더 탄력을 도 내에서 또 설득력을 얻었던 것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내에서 희망 회로를 돌린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지금 없지 않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거 특별법 개정안 만들 때 이게 특례라든지 권한이양 할 때도 거의 각 지자체별로 민원 수렴하듯이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수용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강원도 밖에서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쪽으로 됐느냐.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도민들에게도 과연 이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문제냐.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정치권 뭐 이런 각 지자체의 정치권에서 현안인 것들만 이게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설득력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게 정교하게 좀 다듬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도 있어요. 뭐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하긴 했었지만 이 특별자치도가 어떤 개발 중심의 논리로만 이제 활용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5세 케이블카도 지금 승인해주니까 전국에서 우후죽순 우리도 케이블카 승인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부나 산림청 입장에서 야 이거 5세 케이블카만 허용해줘도 이 난리인데 그쵸. 강원도에 이거 다 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발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특별법 개정이 짜여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네. 다듬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원래 당초에 추진됐었던 거는 평화 중심의 어떤 그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지금의 그 여권에서는 그게 너무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 뭐 평화 이게 과연 뭐 무슨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뭐 미래 산업 뭐 글로벌 도시인가? 뭐 네. 이것도 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산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강원도에 오히려 특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 슬로건부터 좀 모호한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또 특별법 개정안 내용 자체도 너무 개발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이다. 지금의 이 난국은 그런 점이 듭니다.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오늘로 이제 72일 남았거든요. 6월 11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글쎄요 이 난국을 좀 돌파할 뭔가 해결책이 나올지 묘수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수는 어떤 소식인가요? 세 번째 철만은 달리고 싶답니다. 이 저희 방금 평화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네, 저뭐 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저 원창목 시정에서 또아리골 관광 사업이라는 걸 이제 추진했었죠. 이걸 위해서 이제 54억 원을 들여서 관광 열차 2대를 샀습니다. 2대를 사는데 54억을 쓴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납품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운행을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G1 방송이 24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왜 안 되냐면 이 국가철도공단 소유인 선로의 용도 폐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차가 달릴 선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열차부터 구입한 셈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선로를 확보해도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당장 열차를 타고 볼 만한 관광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관광 열차인데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선로를 타고 다녀도. 그냥 뭐 예전에 기찻길 그냥 그 정도? 네. 이게 관광지로서의 실효성도 의문이 되는 거고 또 또아리골 관광 사업 자체가 지금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광 사업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또 환경청과 인허가 논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쵸. 또아리굴이니까. 맞아요. 네, 네. 이것도 환경 관련 문제니까요. 또 여러모로 난항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쓰지도 못하는 이 열차 2대를 유지 보수하는 데만 연간 5천만 원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정부는 사업의 속도를 내서 내년 6월쯤에는 이제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열차를 왜 이렇게 급하게 샀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참 아쉬워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런 관광 정책이 민선 7기 때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뭐 가속화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또는 너무 급하게 추진돼서 네.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네. 상황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광수 시정에서 이렇게 뭐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 혈세가 낭비된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빌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또아리굴 사업은 분명히 저희가 보기에도 네. 문제가 아, 있어 이거- 보이고. 네. 아니 당연히 이거 진짜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네, 뭐 달리든 열차가 달리든 다시 팔든 뭐 좀 정리가 돼서 그래도 좀 세금을 그나마 좀 이미 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네. 환수하고 좀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다음은 어떤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음은 또 이제 반쪽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또 반쪽이 아니 뭐 됐어요. 반쪽이 되고 바뀌고 뭐. 이게 또 원주시가 이제 얼광장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기존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네. 좀 알려졌는데요. 원주투데이가 27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얼광장 사업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원주 출신의 이제 충신 또는 이제 독립운동가, 좀 존경받는 인물의 업적이라든지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기리는 이런 공간, 광장 이런 걸 만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두 단계로 추진이 됐습니다. 첫 번째 1단계로는 이제 원주의 정신을 교육 홍보하는 얼교육관 건립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네네. 2단계로는 얼광장 목적에 부합하는 암서관, 헌화대, 뭐 역사 인물관, 생태숲 등을 이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9년에 얼교육관이 행구동 석경사 인근에 개관을 하면서 1단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2단계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민선 8기 이제 원광수 시장 인수위원회가 2단계 사업에 이제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원광수정이 이걸 수용한 거죠. 네, 뭐 인수위에서 약간 재검토를 요청한 건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고 그렇죠. 있는 지금 이게 또 흐름이죠. 대표적인 바로 그 수용한 네. 사업 중 하나고요. 기존 2단계 사업을 그래서 철회를 하고요. 새롭게 이제 뭘 하냐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비탈면 석축공사, 뭐 계단, 벽천 분수 같은 구조물 설치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거는 얼광장 근처에 이제 운곡 바람길이 있습니다. 여기 바람길 숲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탐방객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100면을 여기에 또 신설하겠다. 또 차장이다. 어김없이 등장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초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 얼광장 조성 사업은 이제 바뀌게 됐다. 이미 이곳에 그 얼교육관 그쪽에
그 주차장이 그래도 꽤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미. 근데 거기에 100명이나 더 부족하다. 네. 이 관광객들 더 와야 된다. 음. 완전히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지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곳을 그래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주말에 가보진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로 지금 있는 주차장도 막 다 차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많이 몰릴 때는 뭐 부족한가 봐요. 몰라요. 이 정도까지 더 네, 주차장은 끝없이 필요합니다. 신설하는 걸 네. 보니까. 어쨌든 원주시는 이제 1단계 사업에 이미 12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교육관 짓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2단계 사업은 이제 원래 55억이 되는 거였어요. 도비 31억 9천만 원에 12, 23억 1천만 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재정 부담 우려해서 엎었기 때문에 바뀐 계획대로라면 이제 19억 7천만 원이 된다고 해요. 이미 확보한 도비 일부는 이제 반납한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예산 어떻게 보면 반 토막도 아니죠.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예산처럼 얼광장 조성 사업은 사실상 이제 반쪽 사업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말이 많긴 했어요. 뭐 원주의 정신이 뭐냐, 어리 뭐냐 도대체, 뭐 이런 모호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다 없고. 뭐 이렇게 주차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옳은가 싶기도 해요. 약간 이게 너무 또 다 뒤엎어 버려가지고. 네네. 더구나 이렇게 운곡 바람길 숲을 위한 주차장을 또 여기다 짓는 게 또 맞냐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뭐 정책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잘 되려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얼교육관이 1단계가 이미 건립돼 있다라는 걸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네. 아마 이것도 얼교육관 건립이 완공이 안 됐다면은 이마저도 재검토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랬겠죠. 네. 뭐.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게 저도 고민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 여기에 과연 정말로 원주의 다양한 인물 충신 이런 분들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기는 해요. 뭐 지금 이 시대나 흐름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처음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 공감대를 얻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또 이렇게 되고 만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시정 정책 추진이 뭐 민선 7기도 그렇고 8기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해볼까요? 마지막은 동반 성장이 아쉬운 혁신 도시인데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IBK 기업은행에 이제 여유 자금을 예탁하면은 예탁금 이자로 이제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한 이자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기관의 이제 예탁 자금의 이자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공공기관 중소기업 동반 성장 협력 사업인데 이 사업에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한 곳이 20억을 예치하는 데만 그쳤다. 참고로 원주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1곳이 있죠. 네. 그중에 한 곳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 8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요. 아 그래요? 대구는 2곳이 1,375억 원을 예치했고요. 부산은 5곳이 880억 원. 광주 전남은 7곳이 465억 원을 예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는 20억밖에 지금 안 됐다 한 곳이. 그러니까 뭐 약간 참여한 기업 수 아니면 그 기업의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반 성장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상황이다. 네네. 원주시 정부는 최근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 사업을 좀 소개하고 홍보하면서요 적극적인 참여를 좀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이제 여유 자금이 다들 있고 어쨌든 이게 원금 손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자로 뭐 지원하는 이걸 거니까. 가지고 뭐 펀드를 하거나 그런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금 손실도 전혀 없기 때문에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동반 성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소식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여유 자금이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정도로 없을 수가 있나요? 한 곳이 20억만 할 정도? 다 어려. 어떻게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다 어렵나? 네. 그건 근데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혁신도시에 위치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네. 역설적으로 지금 폐광 지역 늘어나는 상황에서 석탄공사만이 그러니까요. 이랬다는 네. 것도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의료 쪽 원주는 또 발달해 있으니까 거기가 네네. 접목을 해서 또 그런 공공기관들이 또 앞장서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홍수 속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앞서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새 코너 네. 바로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내용의 깊이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네네. 여러모로 애매하다. 아하. 네, 그야말로 어중간히 발담그는 이제 코너이기도 약간 하고요. 찍먹이죠, 찍먹. 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영화, 드라마, 뭐 책, 공연, 전시 등등 아주 이렇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 문어발처럼 우리가 걸쳐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관련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다. 네네. 그래 보시면 될 거고, 사실 이게 국인 씨랑 정호 씨가 운영하던 이제 유튜브 채널 제목에서 따온 건데, 맞아요. 그 유튜브 채널은 어느새 인수합병 되는 건가요? 네, 여기로 개점 휴업을 한 지가 네. 오래되어서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그럴 바야 저희로 한번 끌고 네. 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라도 쓰이면 네. 저야 기쁠 따름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한번 또 가져와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러면은 바로 처음 다뤄볼 콘텐츠는 요즘 또 굉장히 핫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스즈메 문단속. 그렇죠. 저희가 영화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스 오피스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오, 네. 네. 뭐한 300만 명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슬램덩크에 이어 그렇죠.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 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네, 이어가고 네, 있다. 한국 영화판을 지금 일본 영화들이 휩쓸고 있다. 전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네. 자 한번 얘기해 보면은 뭐 간단하게. 네, 내용은 뭐 보신 분들 아실 거고, 제가 오늘 근데 스포일러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보셨을 건데 그냥 간단하게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요 방송에 아마 내용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으니까 네. 아직 안 보시거나 듣기 싫은 분들은 여기서 멈춰 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규슈의 이제 한적한 마을에 사는 이제 주인공 스즈메가 이제 문을 찾아 여행 중인 이제 소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다. 그래서 이제 소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재난을 일으키는 이제 열도의 땅에 이제 들끓는 이제 미미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약간 뭐 괴 생명체 같은 괴생 거죠. 뭐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얘가 네, 네. 뭐 요게 이제 나오지 않도록 문을 닫아주는 거죠. 이 문이 음. 폐허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에 있는 이제 문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닫는 일을 이제 대대손손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토짓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네, 표현을 네. 토짓의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즈메도 얼격결에 이제 같이 이 토짓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룬 영화죠. 그래서 문단속이다. 스즈메의 문단. 문을 열심히 닫습니다. 문을 계속 닫아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닫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영화를 딱 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보기에좀 역시 뭐 재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니까 뭐 재난 시리즈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제가 신카이 마코토 이제 감독 영화니까 신카이 마코토 영화는 뭐 이제 너의 이름은이 가장 유명하고 그것도 네네. 역시 재난에 대해서 맞아요. 다룬 네. 영화기도 하고. 뭐 날씨의 아이. 네, 이것도 뭐 재난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렇죠. 하고. 그래서 네. 뭐 여기서도 이제 재난 관련 얘기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또 한국 관객들에게 또 남다르게 또 느껴질 수 있는 대목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그런 거죠. 뭐 이게 너무 이제 큰 재난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사상자 같은 것이 이제 뭐 10명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뭐 100명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통계치가 그냥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이제 살았던 어떤 100명 넘어갔을 때 그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무수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장사미사들의 삶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떠올리기는 어렵기 마련인데.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뭐 너의 이름은 봤을 때도 거기서도 뭔가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서로를 잊지 않는 어떤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서로가 이제 연결되는 거라든지 이런 소망을 좀 담았고, 이번 영화에서는 뭐 역시 그런 그 하나하나의 삶, 목소리. 이게 문을 단속하려면은 그 목소리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아 들을 수 맞아요. 있도록. 네, 문을 이제 떠올리기 네,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는 걸 봤을 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일본 사회도 어쨌든 재난을 많이 겪고 특히 뭐 여기도 나오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네네. 어떤 일본 사회 심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냐. 서로를 잊지 않고 연결돼야 하고 하나하나의 삶에 언제든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난 죽을 수 있다. 또 언제 지진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뭔가 이렇게 또 주목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영화가 또 그런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거기에서 되게 나오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뭐 도심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 후반부에 갔을 때 그 센다이 지역은 여전히 뭔가 그 도시가 복구되지 않은 모습들로 나오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네네.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삶의 터전을 다시금 누군가가 찾아와서 만들어낸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근데 그렇게 폐허로만 남아 있을 때 더 황량해 보이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미즈를 마지막에 딱 잡았을 때 그 일순간 그 지진 이전의 그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센다이 지역에 네네. 거기에 그러면서 일상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거를 더 드러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뭐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보는 내내 약간 기후 위기. 아, 또 이런 의제를 다루고 있다. 네. 아, 또 거대 담론을 네. 약간 또. 예. 그 자연스럽게 저희가 항상 뭐 언급하는 SDGs가 아. 떠오르면서 이 스즈메 문단 속에서 SDGs를 또 이건 읽다. 유엔에서 지원을 한 영화 만화 영화인가? 약간 공익 영화 같은. 네네. 아, 그런 영화도 있죠. 맞아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또 폐허가 된 거나 이런 걸 또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또 접목이 돼 있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SDGs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신카이 마코토 영화 제가 날씨 아이를 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소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건 좀 희생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카이 마코토의 어떤 일련의 영화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소위마저도 희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냉소하거나 뭐 이 스즈메 문단속 봐도 왜 그 저기 누구야 주인공 소타의 그 네. 할아버지가 네. 누워서 냅둬라 버리자 어쩔 수 없다. 소타 못 구한다.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걔 일이다. 운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주인공 스즈메는 그래도 난 구할 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마저도 어떻게든 우리는 희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이 영화는 또 담아내잖아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향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거를 바로 SDGs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전제를 이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노골적으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SDGs를 옹호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영화가 아니냐. 저는 보면서 크나큰 이제 감동을 받았다. 그 아니 대목에서. 저는 그걸 더 떠올린 이유가 네. 그 SDGs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그런 위험의 상황이 놓일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 1%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영화상에서 미미즈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재난이 거의 앞까지 오는 순간 문을 닫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문단속을 함으로써 미리 닫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 뭔가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대비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비를 하려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목소리에 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예방도 나오는 거다. 이거 완전 SDGs의 정신을 그대로 그리고 보여주고 또 있구만. 중요한 게 네. 대사 중에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네. 돌려드리옵니다. 그 돌려드리는다는 게 뭡니까? 그 폐허가 됐다라는 거는 자연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우리 맘대로 개발했는데 또 우리 맘대로 그곳을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그렇지. 그냥 우리의 쓸모가 다했다고 다시금 자연에게 잘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맘대로 또 그냥 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 폐허라는 거는. 그렇죠. 그럼 그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인터뷰 어디서 이제 봤는데 그 얘기를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뭐 이게 신을 불러내는 의식 같은 걸 한대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네네. 막 이렇게 우리 뭐 고사 지내듯이. 근데 불러만 내놓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는 뭐 들여보내는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돌려드립니다라는 표현에는 이제 신께도 그걸 이제 다시 드린다,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거죠. 개발을 할 때는 신께 막 온갖 기도도 하고 잘 되게 불러내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작 개발되고 나서는 팽개치고 뭐 안중에도 없고 어떤 그런 세태를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또 비판하는 느낌도 네네. 있지 않냐. 여러모로 아주 그야말로 네. 이건 SDGs 영화라고.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스즈메 문단속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재난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그 재난 속의 어떤 사람들 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아주 뭐 인상 깊게 봤고 또 이게 사실 미미즈라는 게 이제 폐허 속에서 어쨌든 그 문을 이제 통해서 나오는 흘러나오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어쩐지 우리 뭐 어거지로 생각한 거 아니지만 원주의 원도심이 좀 떠올랐다. 우리 네. 원도심이 또 뭐 빈집도 많아지고 있고 또 소위 폐허라고까지 부르긴 좀 그렇지만 방치된 건물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저는 원주역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활용 방안을 지금 못 찾고 거기가 네네. 지금 약간 슬럼가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데 슬럼가처럼 돼가고 있는데 사람이 안 가는 슬럼가죠. 그쵸. 슬럼 가라면 네네.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글쎄요. 원주에서 미미지가 나온다면 이 원주역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안타까운 마음. 원주역이 좀 어떻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우리 아카데미 극장도 말이죠. 맞아요. 저도 아카데미 극장이 좀 먼저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어떻게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지금 뭐 위험하다 시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위험하니까 빨리 리모델링해서 정말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미즈 같은 곳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좀 시민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 들었어요. 지금 뭐 원주시의 입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폐허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폐허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담겨져 있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이제 토지시가 아카데미 극장에 이제 폐허의 그 문을 닫으려고 갔을 때 네. 일상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극장의 네. 어떤 매표소에 표를 뽑으러 왔던 정말 뭐 아이와 손잡고 왔던 부모라든지 이런 가족이라든지 뭐 정말 영화를 좋아해서 왔던 어떤 젊은이들이라든지 뭐 노년 관계, 중년 관계 이런 사람들의 정말 소리나 일상의 소리들을 다 아카데미 극장의 그 문을 닫으면서 들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살려내는 방향으로 이제 가자는 것이 저는 이 영화의 또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신을 살린다면은 정말 아카데미 극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도심의 여러 좀 문화 유산들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네. 않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하게 돼요. 그런 공간이 지금 남아 있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해서 뭐 혹시 압니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뭐 그런 인터뷰를 하는 중에 뭐 이게 만약에 200만, 300만이 넘어가면은 그 인터뷰 때는 뭐 원주의 그런 시골, 그러니까 원주가 아니라 한국의 시골 풍경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면 거기 인터뷰했던 분 중에 남양주를 추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들으면서 남양주가 시골인가? 뭐 그런 측면도 있긴 네. 있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꼽힐 만한 데는 몰랐네. 그래서 뭐 남양주 그럼 다음에 혹시 한번 오면 가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원주를 만약에 오셔서 뭐 가능하다면 원주가 배경이 되거나 한국이 배경이 된 그런 만행화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 스즈메 문단속도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네, 것들. 배경이 되는 장소들 뭐 너의 이름 때도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그야말로 진짜 랜드마크로 그렇죠. 네. 또 이게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카데미 극장은 뭐 국적을 막론하고 또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줄 만한 네네. 공간이거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아카데미 극장 오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럼요. 네. 여기 문 내가 닫아. 그러니까요. 당장 영화 만들지 거기서. 네. 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특히 영화들이 주목을 받는 게 굉장히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실사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내는 걸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네. 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살릴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야. 네. 이거 무조건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스즈메 문단속에 나오는 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폐허래요. 근데 그 폐허인데 남아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카데미 극장도 없어지면은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대라는 얘기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거기 뭐 주차장만 덩그러니 있고 뭐 그쵸. 차들만 있고 뭐 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하여간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네.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게 규슈에서부터 뭐 도쿄 이렇게 다시금 맞아요. 센다이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어떤 시골에서 도시 풍경을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일본도 어떤 지방 소멸의 약간 위기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신카이 마코토 영화 뭐 너의 이름은도 그렇고 저 초속 5cm 그것도 항상 그런 좀 농촌 시골에서 네. 출발해서 약간 도시 쪽으로 가는 느낌을 네네. 그려내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거 보면 뭔가 그런 걸 보여주려는 네, 의도도 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좀 사정이 낫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 뭐 한국은 지금 또 오죽한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명시돼 있는 지역들이 다 실제 재난을 겪었던 지역이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네.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게 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니까 나도 언제 한번 저런 지역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좀 들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소멸되는 것들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도 이런 뭔가 뭐 자연적 재난도 그렇지만 사회적 재난도 또 많이 겪는 나라 네네. 중 하나니까 좀 음. 이런 식의 우리도 문화 콘텐츠라는 것,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 함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다시 우리가 해보자는 뭐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네네. 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식으로 이렇게 뭔가 논쟁이 되겠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숙하게 우리 이 사회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 콘텐츠가 좀 이런 역할을 해줄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콘텐츠도 어떻게 이렇게 좀 잘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스즈메 문단속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노골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콘텐츠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작품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못 주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노골적이다 메시지가. 너무 좀 자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메시지 자체에만 집중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지만 또 굉장히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뭐 포장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매력적인 소재 아니면 매력적인 뭐 작화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걸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 콘텐츠의 역할이자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 뭐 원주 아는 척이든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약간 메시지를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은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면 메시지만 강조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매력만 강조되거나 이렇게 되게 이분화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적절함을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그게 되면은 저희도 뭐 전국구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저희도 그렇고 뭐 또 훌륭한 영화인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또 뭐 원주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저 요새 핫한 스즈메 문단속을 보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또 매거진 W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매거진 W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이제 어느덧 봄을 상징하는 벚꽃도 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벚꽃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좀 들었어요. 네. 원주에도 뭐 벚꽃 볼 만한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주의 다양한 벚꽃을 한번 우리도 같이 즐겨보자 라는 의미로 뭐 벚꽃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원주에 있는 다양한 명소들 또 뭐 그것과 함께 곁들여서 맛집이나 이런 것들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존지였습니다. 모두 안녕.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 스즈메 돌려드립니다.